여기 대우 티코를 타고서 일본 도쿄까지 다녀오겠다는 약간 정신 나간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대우 티코 대장정. 갑시다 도쿄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항으로 내려가 배에다 티코를 싣습니다. 바다를 건너서 오사카에 도착해 도로를 따라서 도쿄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총 주행거리 약 2,500km의 여행입니다. 가는 사람들은 저, 카메라맨, 그리고 차주 이렇게 3명이 다녀옵니다. 이 티코에는 사실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주인을 잃고서 불쌍하게 중고차 수출 대기선에 있던 티코를 전 차주분들이 구출해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구출된 티코를 폐차장에 보내지 않고서 계속 돌봐주는 것을 조건으로 지금 차주가 티코를 공짜로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티코는 전 차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세월인지라 반쯤 뇌사 상태로 심장만 뛰고 있는 식물인간 상태였습니다. 시동이 유지가 되지 않고 계속 꺼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 공짜 티코를 고쳐서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티코의 원본이었던 스즈키 알토들은 일본에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또 남한은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컴퓨터가 엔진을 제어하는 요즘 차랑 다르게 옛날식 자동차 엔진은 모든 게 기계로 이루어져 있어서 전문가가 피아노를 조율하듯이 아주 섬세하게 조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이제 너무 많이 흘러버려서 티코에 달리는 기계식 엔진을 제대로 조율해줄 분은 전국에 몇 분 안 남아 계셨습니다. 몇 남지 않은 기계식, 즉 캬브레터, 이 캬브레터 오버홀 장인분들을 여기저기 수소문해서 티코를 입원시켰습니다. 그렇게 장인의 손길로 기계식 제어 장치가 부활해서 티코는 이제야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퍼는 이렇게 흰색으로 도색된 범퍼가 달려 있었지만 깨져 있었습니다. 새 플라스틱 범퍼를 구해다가 달아줬습니다. 그래도 아예 깡통은 아니네 얘가. 파워 윈도우 있는 거고요. 외판은 깡통인데 실내는 풀옵션이에요. 이렇게 전동 창문이라는 럭셔리한 옵션도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요 부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오는 거는 이 위에는 모르겠고 이 밑에는 지금 도장면 뒤로 싹 뻗어요. 바람막이라 생각해야겠네. 여기 부대가 하나 있어요. 여기 안 열려. 에어컨도 있고 전자시계까지 달린 나름 고급 티코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외부에 주차되어서 때가 많이 타 있었는데 세차장에 가서 모두 씻겨줬습니다. 도장면보다 좋아 보여. 제대로 가면. 이건 좀 너무 심하긴 해. 상태가. 더러웠던 번호판도 새로 발급받아 달아줬습니다. 이 대우국민차 티코가 우리나라를 떠나서 여행을 다녀온 것은 저희가 처음이 아닙니다. 1992년에 성우 배한성님과 팀원분들이 런던을 출발해서 동유럽을 거쳐서 한국까지 오는 유라시아 대장정에 도전해서 실제로 성공했던 적이 있습니다.
작은 차에 대한 의심을 깨기 위해서 도전했던 뜻깊은 여행인데 저희는 이번에 그때 그 디자인을 복각한 데칼로 다시 한번 1992년 그때 그 모습으로 도쿄에 등장하기로 했습니다. 완성된 도안을 토대로 랩핑샵에 티코를 맡겼습니다. 다음날 랩핑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거 아니야? 아 저기 있네요 저기. 데칼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었지만 자동차 생활지, 대우자동차 보존연구회 등의 도움으로 완벽하게 랩핑을 마무리했습니다. 여기 토끼는 그때 그 당시 대우국민차의 마스코트입니다. 이 삼색 색깔도 대우국민차의 당시에 나름 그 고유 컬러. 서울, 도쿄, 서울 이 부분도 옛날에 그 모습과 그 폰트 그대로. 1차전 공댕이가 공댕이 농장 갑니다. 그날 저녁 대우자동차 보존연구소를 운영하시는 김영준님을 만나서 한국자동차보존연구소에 들렀습니다. 여기 온 이유는 일본에서 스즈키 알토레 오너들과 자료를 교환하기로 약속해서 티코의 원본 카탈로그를 스캔해 가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나름 꽤 큰 거 아닌가요? 그래도 티코의 역사에서. 창원 공장에 이제 딱 두 대 로비에 전시되다가 네.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건지 폐기했다고 1년도 안 돼서요. 1년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 아.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두 개가 폐기됐다는. 기록까지 있어요. 네 있어요. GM은 이제 가져온 자료가 없어요. 얘네들에 대해서. GM에서 네. 홈페이지도 들어가 봤는데 아예 연역 자체에 네. 이게 없는. 쉐보레를 이제 자꾸 이제 100년 역사라고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이제 대우는 이제 창원에서 박물관 짓는다고 네. 두 대를 찾았었는데 아 창원시 쪽에서 네. 박물관을 짓고 싶어서요. 못 찾았어요. 결국 두 개는 못 찾았어요. 카탈로그가 거의 못 구하지 않아요? 있긴 한데 이제 너무 비싸가지고 막 10만 원씩 하는 것도 있고 사람들이 신차를 사면 잘 안 가져가죠. 그러면서 이제 다 폐기를 하면서 이제 그런 데 소실이 되는 경우가 많고. 일본은 깨로도 그 인터넷만 봐도 쉽게 구하긴 하거든요 카탈로그. 한국은 없으니까. 맞아요. 이렇게 해서 나눠줬던 걸로 담았어요. 필름 원본데. 네, 필름 원본이요. 신차 출시회. 아니 이거 다음날 여행 멤버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오늘도 정비를 위해서 모였는데요. 아무리 일본 차를 베이스로 만든 국산차라고 해도 모든 부품이 호환되지도 않고 또 일본 정비소에서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지난번에 콩코드로 도쿄에 갔을 때 고장 때문에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이번에는 더욱 철저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나인서클 엑스트림 엔진 오일에서 도움을 주셔서 전반적인 점검을 싹 하고 출발했습니다. 과거 대우자동차에서 근무하셨던 정비사님께서 티코를 진찰해 주셨습니다. 특히나 콩코드 도쿄 대장정 때 몇 번씩이나 저희를 고생시켰던 발전기 쪽을 확실하게 정비받고 갑니다. 벨트가 정력이 하나도 없어요. 네, 많이 헐렁해요. 지금 배기가스 냄새가 좀 많이 통쾌해요. 그거 관련해가지고 연소실 좀 클리닝하고, 그다음에 클리닝하기 전에 연소실 상태를 내시경 카메라를 제가 한번 확인을 할 거예요. 오늘 티코 본다 그래가지고 알고 조금 설레기는 했지. 티코 보이죠? 이 카본인데 반짝반짝하죠? 이 연소가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불완전 연소가 돼요. 이게 휘발유가 밖으로다가 빠져나가는 양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캬브레다는 좀 완전 연소가 되기는 좀 힘든 차이긴 한데, 여기도 마찬가지. 실린더 벽 보면은 이렇게 스크러치 나 있죠? 이게 스크러치가 피로도가 축적이 되고, 그다음에 3번이 제일 심한 것 같은데, 플러그 마켓인데 이거는 순정도요 개봉하잖아요. 간극이 안 맞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플러그 간극 맞추는 게 되게 중요한데, 1.0에서 1.1대 1.0에서 1.1, 그죠? 네, 그다음에 밸브 간극도 다 써 있어요. 냉간시, 온간시. 이게 가장 중요한 스펙인데, 거의 이거는 거의 무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안 맞잖아요. 그죠? 간극이 좁으면은 화염 전파가 잘 안 돼요. 스파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번개 치듯이 이렇게 튀는데, 간극이 좁아버리면은
화염 전파 구간이 짧아져. 화염 전파가 짧아지면 완전 연소가 안 되니까 저렇게 매캐한 냄새가 많이 나요. 냉각 효율도 좋아야지. 그래야지 쾌적한 환경에서 산소와 연료가 혼합이 돼서 폭발을 딱 일으켜야지만 자동차는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이건 일반 플러그인데 요즘에는 이디름 플러그, 그전에는 베컨 플러그 네. 있었단 말이에요. 베컨 플러그가 제일 비싸긴 해. 근데 비싸면 뭐해? 간격이 맞아야지. 그리고 운송 과정에서 이게 또 찌그러져 있어, 플러그들이. 이게 0.8이잖아. 0.3mm 네.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니지. 화염 전파가 그만큼 안 되니까. 간격이 1.0 그래서 약간 좀 넘어가 있죠? 네, 여기서 약간 조금만 줄일 거예요. 기름 먹는 것도 틀려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하고 나면은 연비가 어떻게 틀려지는지 요거 한번 체크하셔야 돼. 기존 연비보다 올라가긴 올라갈 거야. 가속발 때 틀려질 거야 아마. 물론 캬브레터는 한계가 있지만 최대한 약품을 갖다가 다 녹여서 빼내는 식으로다가 작업을 진행할 거예요. 이게 약품이 상당히 좋거든요 이게. 봐요. 그죠? 검색이 많이 뺏겨져 나왔죠. 이 색깔로 보이죠? 이거 오일 간지 얼마 안 됐어도 기아가 마찰을 일으키면은 나무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이것도 2년에 4만 킬로 주고 한 번씩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오일 깨끗한데? 이거 뭐 굳이 이거 갈아야 돼? 갈아야죠. 올드카니까 갈아야지. 올드카니까 더 관리 잘해줘요. 이게 색가루하고 섞인 거예요. 이 안에 불순물도 좀 보이고. 그래서 미션을 관리해줘야 돼. 엔진이 정상 작동 범위 내에 들어가면 오일이 묽어지기 때문에 부드럽기는 엄청 부드러울 거예요 이게. 미션 오일도 모두 갈아주고 엔진 오일도 싹 깔고 냉각수까지 체크했습니다. 그런데 냉각수를 갈려던 도중 이번에는 호스 밴드가 삭아서 부서져 버리고 맙니다. 네, 이게 사갔잖아. 야 이거 철부점 여러 군데 있구나. 올드카일수록 이렇게 작은 볼트 하나, 밴드 하나가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산 올드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받치는 부분이 여기가 썩어가지고 받쳤을 때 뭉그러져 버리는 게 문제잖아. 저 뒤에 가서 배기가스 한번 냄새 맡아봐요. 뭔가 차가 좀더 자동차 저는 엔지니어 입장이고 평가는 냉정하게 고객분이 평가를 해주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인분이 선물해주신 대우전자 키링으로 열쇠를 장식했습니다. 이거밖에는 이렇게 뜰까? 그렇게 대우전자. 티코 안의 유일한 전자장비가 전자시계랑 라디오라서 차량용 충전기를 장착해줬습니다. 그 와중에 손잡이가 또 부서졌습니다. 부서졌어? 안 붙어 이렇게 하면 또 떨어져 이거. 지금 윈디 붙여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 정비, 일정이 확정되어서 출발만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서울역 구 대우빌딩 앞 1992년 11월 23일의 그 모습으로 티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서 티코 대장정의 다음 화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